네, 얼마 전에 아, 어떤 형이 사준 육회가 많이 남아서 가져와서 이제 한번 데펴 먹고 어, 이제 나가서 라면을 좀 먹고 오면서 상하지 않게 한번 더 데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전기레인지 켜놓고 갔는데 타이머를 5분을 작동을 시켰는데 그 위에를 더 눌러야지 이게 타이머가 작동이 되네요. 그걸 갔다 왔더니 이게 이제 이렇게 많이 거의 타 있어가지고 육회 익힌 게, 그래서 연기가 지금 화실에 좀 차서 환풍기 돌리고 있어요. 되게 맵네. 근데 여기를 환기를 한번 시키긴 시켜야 돼요. 근데 지하 공간이라는 게 자연 방사능 수치가 지상보다 훨씬 높아요. 그래서 이게 아주 근본적으로 지하라는 거는 건강이 나빠지거든요. 그러니까 DNA 손상까지 올 수 있어요. 지하에서 너무 오래 지낸다는 거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최대 이틀은 자는데 뭐 피난 가요. 잠시 이제 딴 데로. 가급적이면 하루만 자려고 노력을 하죠, 여기서는. 그래서 어제는 이제 익산에 있는 13층 높이의 그 임대 아파트에서 잤는데 확실히 피곤이 빨리 풀린다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여기 지하에서 잘 때보다 집에서 잘 때, 지상에서 잘 때 몸의 그 피로 회복 속도가 확실히 빠르다. 지하에서 자는 게 이렇게 안 좋구나라는 거를 오늘 새삼 느꼈어요. 어쨌건 제가 그 인버터라고 그러나요? 전기레인지 작동을 너무 오랜만에 해봐가지고 이 타이머 작동을 제대로 안 해서 대대적인 오늘 몇 시간 동안 이 환기를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뭐 미세먼지도 아주 높은 건 아니니까. 자, 연동형 비례제를 다행히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이 100% 수용은 아니더라도 대략 상당 부분 수용을 하겠다라고 지금 바꾸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여론이 안 좋아진다라는 걸 의식을 했는지 참 다행이고, 제가 저번에 국회의원 수를 한 500명 정도로 늘리고 그 대신 지금 현재 300명에게 가는 정도만 지원을 해주자, 즉 국회의원 월급을 깎아버리자,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했던 말을 읽어드릴게요.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 숫자가 아니라 국회의 질입니다. 소모적 정치 공방에 발목 잡힌 국회보다 국회의원이 100여 명이 늘어나더라도 그 국회가 더 생산적일 수 있다면 그 비용은 기꺼이 지불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질적인 게, 그 작동 방식의 질이 훨씬 중요한 문제다. 이런 논의가 아주 예전부터 있어 왔던 것이죠. 자, 그 경남 통영에 오션이라는 NGO가 있는데 이렇게 바다 쓰레기를 치워주는 그런 시민단체죠. 근데 여기 한 8분이 사진을 찍었는데 유독 한 분이 살짝 눈에 들어와요. 제 눈에. 이분이 그 누군가 누구지라고 또 다음 페이지를 보니까 오션에서 예술 감독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재활용 미술을 감독을 하고 있는 거죠. 미술사, 거제대학교에서 미술사 강사를 하고 있는 김정아 씨네요. 내가 아는 사람 같기도 하고 지금 헷갈려요. 저랑 학교 같이 다녔던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김정아. 얼굴이 되게 낯이 익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버려진 쓰레기로
이렇게 재활용 정크 아트라고 그러죠. 정크 아트. 그래서 바다에 이렇게 다양한 쓰레기들이 온다라는 걸 글쎄 정크 아트 겸 업사이클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런 아트를 하시는 분이다. 아직 내가 아는 사람 같아요. 김정아. 같이 학교 다녔던. 그러니까 딱 낯익은 느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물론 한 30년 만에 보는 거지만 이 사람의 대학교 때 시절이 얼굴이 왠지 느껴지는 그런 느낌. 같이 수업도 들었던 사람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아무튼 그래서 자 넘어가고요. 그런데 자유한국당 어떤 의원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한부모 가정의 어려운 환경과 상황에 동의하지만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곤란하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점차적으로 헌법 34조를 지키는 나라로 우리가 이 나라를 바꿔 나가야 되겠죠. 헌법 34조의 내용이 이겁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헌법이 상당히 신사도가 있네요. 여자를 좀 더 배려해야 된다. 4.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5. 신체 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6.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헌법 제34조 34조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이래야지 좀 따뜻한 국가가 되겠죠. 어떤 작가가 엄지장갑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하고 있어요. 벙어리 장갑 있죠. 벙어리 장갑을 이 네 개를 볼 게 아니라 이 하나를 보자는 거죠. 그래서 벙어리 장갑이라고 하지 말고 엄지장갑이라고 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며칠 전 신문에서 칼럼 중에서 공상과학 소설, 사이언스 픽션이 과연 공상과학 소설로 번역하는 게 맞는가라는 칼럼이 하나 있었어요. 소개를 할까 말까 안 했는데 벙어리 장갑이 엄지 장갑일 수 있는 것처럼 공상과학 소설이 이게 왜 일본이 번역한 걸 그대로 가져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공상과학이라는 게 이 공상이란 말을 일본에서 쓰는 거하고 일본은 상상력이 아주 발달되어 있고 만화가 아주 많이 발달되어 있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공상, 상상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공상이라고 말하는 거하고 우리나라에서 공상이라고 말하는 게 어감이 달라요. 어감이.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에서 공상과학 해버리면 이 공상이라는 어감이 상상력이 아주 풍부하다는 어감이라기보다는 쓸데없는 짓을 한다는 어감이 생겨버린다는 것이죠.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 칼럼의 요지는 뭐냐면은 공상과학 소설이라는 말이 우리나라에서 정착되기 전에 과학 소설이란 말로 사이언스 픽션을 번역한 그런 글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목이 칼칼하네 지금. 비싼 육회 탄 연기 때문에. 그래서 공상과학 소설이 아니라 과학 소설로 우리가 한번 바꿔 부르자. 벙어리 장갑을 엄지 장갑이라고. 뭐 엄지 장갑 어떠세요? 뭐 그거는 잘 모르겠고 엄지 장갑 괜찮은 거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고 근데 공상과학 소설이라고 하지 말고 공상을 빼자는 거죠. 그냥 과학 소설이라고 부르자. 소설은 픽션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이야기고요. 여러분 우리 몸에 미생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미생물의 DNA까지를 따져보면은 그러니까
세포수로는 인간의 세포가 30조면은 우리 이 신체에 있는 미생물의 세포수가 38조래요. 비슷비슷하죠? 근데 이게 워낙에 다양한 종류의 미생물이 있기 때문에 DNA의 숫자로 본다면은 DNA 조합 숫자로 본다면은 인간은 한 9%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아마 더 깊이 들어가면은 아마 1%밖에 안 될지도 몰라요. 인간 DNA가. 그러니까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더 많은 미생물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책 소개 한번 한 적이 있는데 10%만 인간이다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몸의 90% 이상은 외부에서 들어와서 공생관계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너무 깔끔하게 키우는 것, 그것이 좀 문제가 되거든요. 어제 잠자기 전에도 이제 우리 애가 목욕을 했는데 아내가 보습제를 발라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나는 그 화장품 냄새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화장품 냄새를 정말 싫어하거든요. 저도 안 바르고 아예 안 바르고 그런데 정말 겨울에 막 손 투구할 때만 이렇게 보습 크림 바르고 하는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어린아이용 그 보습 크림 자체가 그게 좋은지 나쁜 건지 알 수가 없다. 예전에 그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있었죠. 정말 알 수 없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얼마 전에 뉴스 들었죠. 김서림 방지제 자동차 김서림 방지제 21개 중에서 10개가 유해물질 기준을 초과했다. 우리 그 자동차 안에 김서림 방지하게 하는 것이 막 발암물질 엄청 많고 아무튼 그다음에 뭐 여러분 자동차 안에 그 방향제 있죠. 냄새. 그것도 굉장히 안 좋을 확률이 꽤 높아요. 그래서 저도 방향제를 잘 안 쓰고 비누라든가 뭐 커피라든가 모과라든가 그다음에 그 천연 식물 있어요. 우리 전통적으로 향수로 쓰던 식물 이파리가 있어요. 이런 걸로 하는 게 좋아요. 이게 장기적으로 어떤 특정 방향제에 노출이 됐을 때 우리는 우리 몸에 90% 이상의 미생물들과 공존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우리 몸의 미생물 중에 어떤 것들이 그 방향제에 의해서 피해를 볼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되냐면 인공지능하고 블록체인이 충분히 발달하기 전까지는 인공적으로 만들었는데 우리 몸에 직접 접촉하는 어떤 것들은 상당 기간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그 안전성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발견하지 못한 게 있고 그래요. 저번에 그 라돈 침대 사건처럼 뭐 원조 개선인가 뭔가 아주 좋은데 방사능이 동시에 나오는 것처럼 방사능이 그때 발견되지 않았었죠. 우리 안전검사 기준이라는 것 자체도 좀 더 우리가 센서링하고 인공지능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런 부분은 지금 남극에서 얼음이 녹고 있는데 여러분 투발루라는 나라가 있어요. 인터넷 주소에서 무슨 .tv 할 때 그게 투발루인데 투발루가 이제 거의 사라져가지고 이전을 하고 있잖아요. 남극에서 얼음이 녹고 있는데 기후변화라는 것은 모든 종에게 불리한 게 아니라 종 간의 균형을 깬다라는 점에 대한 기사가 시사인에 지금 나왔는데 매년 약 10% 정도씩 혹둥고래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대요. 지금 고래가 몇 톤짜리 고래가 40톤짜리 고래가 왜 그런가 했더니
얼음이 많이 덮었던 지역에 크릴이 많은데 이게 얼음이 녹으니까 고래들이 거기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릴을 너무 풍부한 거죠. 이제 완전 뷔페야, 뷔페. 크릴 뷔페가 된 거죠. 얼음이 녹으니까 거기까지 고래들이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매년 7%에서 10%씩 그 혹등고래 개체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남극 전체 생물의 99%가 1차 먹이 사슬에서 크릴을 먹이로 삼는데 다른 생물의 피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혹등고래가 증가하는 만큼 다른 생물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생태계에 이제 남극에 그 교란이 생기겠죠. 이게요, 기후변화라는 게 상당히 복잡해요, 이렇게. 정말 이거는 보통 인간의 두뇌로 그 여파를, 영향력을 다 파악하기 힘들 정도의 일들이 기후변화로 지금 일어날 것 같고요. 시사인에서 이제 그 미국의 공화당하고 민주당 지지도에 대한 게 나왔는데 뭐 간단한데 뭐 이렇게 학력이 높을수록 민주당 지지율이 높고 그다음에 여성일수록 민주당 지지율이 더 높고 그런데 특이하게도 백인 여성은 공화당 지지율이 더 높아요. 상류층 여성은 그렇게 봐야 돼요. 백인 남성은 이제 공화당 지지율이 가장 높고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이제 이 기사에서 굉장히 재미있게 봤던 부분이 이게 제가 이제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이 부분을 전에 살짝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 무슨 얘기냐면은 저는 좌파가 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흔히 말하는 좌파의 정책이 좋긴 한데 우파의 정책이 좋은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남북 문제하고 미국, 중국, 북한 이런 관계를 따질 때 우파의 관점이 더 확률이 높아 보이는 측면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한 사람들 가운데 민주당원보다 공화당원하고 내가 의견 일치가 더 잘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의 비율이 26.3%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략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민주당을 지지한다 할지라도 우리나라도 아마 그럴 거예요. 25% 정도는 그 보수 쪽의 정책이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보수 쪽의 지지자라 할지라도 20-30%는 민주당의 정책이 좋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게 굉장히 다양한 것이고 또는 특정 의원의 그 정책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그 당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우리가 어찌되었건 이런 지지하는 사람, 지지하는 당의 다양성이 생겨야만이 더 민주적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꼭 통과해야 된다 이번에 그렇게 좀 생각하고 싶어요. 자, 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시사인의 마지막 페이지에 그 해군 성폭행 사건, 해군 중령이 B 소령하고 C 중령이 현재 대령이래요. 여성 중위를 현재 대위인데 성폭행 사건이 너무 이게 문제가 많은 게 함정이 했단 말이에요. 배에 처음에는 여군이 2명이 있다가 이 한 명이 다른 데로 가고 그 배 전체에 여군이 1명이 남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성추행이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거는 그 성폭력을 한 그 중령, 남자 중령, 그 현재 대령 그 사람도 처벌을 해야 되겠지만은 이 상황을 만든 해군도 이건 책임이 있습니다.
어떻게 다 남자들만 있는 배에, 그것도 이게 뭐 감옥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갇혀 있는 거 아니에요. 바다에 둥둥 떠서 배에 어떻게 여자 장교 한 명을 남겨놓냐는 거예요. 최소한 세 명은 있어야 되고 안전장치로서 그 세 명의 몸에 어떤 성적인 문제가, 성폭행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누르게 되면 그 세 명이 동시에 알람이 가서 서로 원치 않는, 합의되지 않는 그 성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장치까지 만들어 주는 게 정상 아니에요, 이거? 배에다 어떻게 여성 한 명을 남겨놔? 이거는 해군의 책임도 있다고 보는 거죠. 군대 전체에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그 조치가 필요하죠. 구조적이고 시스템적인 조치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그냥 그 안희정 사건하고 달라요. 그것은 민간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안희정 본인이 책임지면 되겠지만, 이거는 그 중령이 책임져야 될 문제도 상당하지만, 군 당국이 책임져야 되고 국가가 어느 정도 책임져야 되는 제도가 미비했다라는 점, 안전 조치를, 기본적인 조치를, 그 여성 보호에 대한 조치를 안 했다는 점이, 그것까지 이거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자, 신문 얘기할 게 아주 많아서, 얼마 전에 두산에서 5G 기반으로 원격 제어 기술을 공개했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서 굴착기를 게임하는 것처럼 조작을 하면은 굴착기가 아주 멀리 떨어져서 거의 그 시간에 지연이 없이 할 수 있는 이런 상황. 자, 이거하고 한 가지 연결되는 게 있는데, 이게 잠시만요. 이거예요. 사지마비 환자가 생각만으로 인터넷을 현재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게 5G 시대의 원격 조종이 여기까지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만 있는 두뇌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원격으로 굴착기가 됐든 로봇 수술이 됐든 다 가능하다는 것이죠. 물론 이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 인공 몸, 로보캅처럼, 로보캅이 두뇌만 남아 있었잖아요. 두뇌만 남아 있다면 로보캅이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그 전에, 로보캅의 몸을 갖추기 전에 먼저 찾아올 기술이 뭐냐면은 생각만으로 로봇을 움직일 수 있는 기술이에요. 원격으로. 그것이 먼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아마존에서 30만 원짜리 미니 자율주행차를 팔고 있다는데, 이게 어린이 장난감 가격이에요. 30만 원이니까. 이걸 보면서 미래사회에 아주 귀여운 자율주행차가 운전면허증이 없는 어린이들까지도 여기저기 이렇게 데려다 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불과 한 10년도 안 남았겠구나. 그러니까 유치원생도 자기 자율주행차를 타고 나 할아버지한테 가고 싶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시대가 오겠구나. 자, 이웅렬 코오롱 회장, 이분이 정말 멋있고 솔직하신 분인데, 물러나면서 회장직에서 사퇴를 하면서 했던 말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최근에 블록체인 기술이 매우 중요해지는 것 같은데 나는 블록체인이 뭔지 잘 모르겠더라. 만약 회사에서 나한테 블록체인에 대한 의사결정을 묻는다면 하지 말라고 할 것 같았다. 그래서 내가 그만둬야 할 때구나 싶었다. 이게 이제 신기술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 그 다음에 미래 가치를 자기가 판단할 수 없을 때 이렇게 물러나야 되는 것이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을 때. 그래서 이분이 블록체인이 뭔지 내가 감이 잘 안 잡힌다. 그래서 내가 혁신 시대에 그만둬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용기에 코오롱 이홍렬 회장님께 이렇게 표현해 주신 용기에 너무 제가 참 감사드려요. 자, 최근 책 중에 홍길동전의 작자는 허균이 아니다라는 책이 나왔는데,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다 믿으면 안 돼요. 항상 늘 의심해 봐야 되고요. 특히 교과서에 나온 것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증거가 나오는데, 허균은 16세기 인물인데 홍길동전에 17세기 후반 인물인 장길산이 등장을 하고, 소설의 선해청이라는 데는 18세기에 활성화된 관청인데 16세기에 막 등장을 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비운의 천재 개혁가가 쓴 홍길동전이라는 어떤 그럴듯한 하나의 프레임을 만든 게 아닌가라고 이제 의심을 하고 있어요. 뭔가 좀 드라마틱하게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런데 꼭 이 사람의 말만 또 믿을 것도 아니고, 정말로 홍길동전은 허균이 작자인데 후대에 더 재밌게 각색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중립적으로 마무리 짓고요. 이 얘기 하고 싶어요. 진해숙 씨라는 작가가 우리 사회에 개인주의가 성숙해지게 되면 개인의 행복감이 80% 정도 늘어날 것이다. 거의 2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숙한 개인주의를 위해서는 자기 개성을 존중하고 그것이 그런 의사 표현이 가능한 그런 사회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자기 취향을 표현했을 때 너 이상한 놈이다라는 말을 듣지 않게끔,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은 빨리 실시되기를 바라요. 그러면 우리 나라에는 행복한 개인주의자가 많아질 것이고, 행복한 개인주의자가 많아져야만이 4차 산업혁명기에 더 부강하고 더 행복한 나라로 더 빨리 우리가 방향을 전환할 수 있다. 그런 얘기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